주택 방화 살인 사건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해 피해 망상이 커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피해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진료 정보를 몰라 환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불가 결로돼 신공항 문제가 경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은 장애인의 달을 맞아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5명이 숨진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충동적인 게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안인득은 오늘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횡설수설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안인득은 지난번과 달리 오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저도 불이익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질문에는 예민하게 반응해 한 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기자 당신이 병이 있는 걸 아느냐며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경찰은 안인득의 방화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흉기 2자루를 구입해 둔 점, 사건 당일 새벽 통을 들고 나가 휘발유를 사온 점, 불을 지른 뒤 계단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의 급소를 노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안인득이 2016년 7월 조현병 주치의가 바뀌면서 치료를 그만뒀고 이후 피해 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다른 정신질환자들처럼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검찰에서 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의 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2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은 1명이 추가되면서 사망 5명, 부상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인득을 살인, 살인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의사가 입원을 권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지만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숨진 김모 할머니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지난 2017년 5월. 유족들은 이사 온 이후 아래층에 사는 18살 A군이 여러 차례 올라와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할머니와 종종 말다툼을 벌였고 할머니 집 유리창을 깨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종이에 써 대문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빈도가 좀 잦았죠. 작년에는 그만큼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작년 8월엔 참다 못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경찰이 구두 경고로 끝냈습니다. A군은 또 자퇴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11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작년 1월 대학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해 집에서 지내며 약물 치료만 받았습니다. A군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조현병이라도 외래 치료만 받을 경우 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입원했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역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저희가 이건 받을 수가 병원 쪽에 저희 쪽에 못 주세요.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관리한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제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다 좀 준비가 돼야지만이 이런 환자분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참혹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소속 당원들 대상으로 특별 성금 모금에 나섭니다. 이 민주당 도당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 고통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진주 시내버스 운송원가 현실화를 내걸고 45m 철탑에 오른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지난 24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자 진주시민행동이 어젯밤 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자의 무사 기환을 바라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고공농소자들의 무사 기환을 위해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MBC 경남은 장애인의 달을 맞아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북면에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복사 용지를 자르고 담고 상자에 담아서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불량 종이를 하나하나 걸러내는 일까지 장애인들이 직접 하면서 최고 품질을 유지합니다. 구겨진 거나 먼지 묻은 거나 이물질 같은 거 묻은 거 빼내요. 바로 옆 공장에선 햇섭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7년째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욱 씨는 이제 김치 전문가입니다. 100% 국산 재료의 세척부터 손질, 양념, 보관까지 깐깐함이 남다릅니다. 노후 대비도 하고 다른 공부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이곳 29명의 장애인들이 복사 용지와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어 팔면 원재료비 등을 뺀 나머지가 장애인들의 소득이 됩니다. 능력에 적합한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소박한 행복을 찾습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출발선이 좀 늦은 거라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뛰면 저희는 이제 먼저 뛰었을 뿐이고 저분들이 이제 늦게 출발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곳은 50곳. 1,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소득을 챙깁니다. 식품부터 공산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파면 그만큼 장애인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도 확대되고 임금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 그 생산적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을 좀 더 구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신공항 문제가 경랑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을 받게 될지, 받게 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날지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의 1차 관문은 국토교통부와의 입장차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결론에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일관되지도 못했고 객관성도 결여되었고 그래서 공항 유형이나 기능 등이 왜곡된 채 결국 총리실이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국토교통부 안처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다면 부울경 검증단이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입지가 발표된다면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는 비난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겪었던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 경북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요즘 도심에서는 봄을 맞아도 제비를 보기가 힘든데요. 진주 남강지류에서 수백 마리의 제비떼가 서식지를 찾기 위해 몰려다니는 희귀한 장면이 최근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제비무리가 남강지류인 영천강에 몰려들었습니다. 높이 날다가 갑자기 물을 스치듯이 내려오고 다시 위로 솟구칩니다. 급 강하와 급 선회를 반복하는 제비 특유의 비행이 이어집니다.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제비무리가 서식지와 번식지를 찾기 위해 중간 기착지인 이곳에 들르는 것으로 며칠 만에 사라져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목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천을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소 곤충들, 물에서 살았던 그 곤충들이 많고 먹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비 도래 시기에 맞춰 경남교육청의 제비 모니터링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초중고 78개 동아리 750여 명이 참가해 둥지수를 중심으로 서식지 여건을 조사해 해마다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면 이거 원래 지어놨던 둥지에 그 번식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번식을 해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들을 올려놓거나 둥지의 햇볕 가림막,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제비들은 지푸라기나 진흙을 이용해 둥지를 짓기 때문에 서식지 인근에는 반드시 논이나 하천이 있습니다. 80% 정도 산란이 되고 산란이 돼서 새끼를 키우면은 거의 90% 정도는 이소에 성공을 하는데 그 이소율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산란율도 떨어지고. 경남교육청은 제비 서식 여건이 해마다 나빠져 경남의 제비 개체수와 둥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새 남해농협과 친환경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인증센터 남해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친환경 인증센터는 유기식품 인증 천여농가와 GAP 인증 300여 농가 등 하동과 남해 지역 1,300여 농가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해군 300여 농가가 하동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진주시가 올 상반기에 모든 동네 놀이터 65곳에 CCTV 설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와 아동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동네 놀이터 21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동네 놀이터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관제센터가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경남 통일 농업협력회를 비롯한 통일단체들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교류를 전면화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북 제재와 대북 적대 정책은 철회돼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통일단체들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4월 회의가 오늘 진주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뉴스 진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과 결과까지도 충실하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인득 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 정신질환자 관리와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